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냐면 가등기까지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등기의 추정력을 가지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등기의 추정력은 여러분들이 그 토요일날 공시법 배웠죠? 그 공시법에요 다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등기를 하잖아요. 등기를 누가 하냐면 국가기관이 등기관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1번 이렇게 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2번 을한테 이렇게 팔고 3번요 병한테 이렇게 팔았죠. 그럼 지금 현재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등기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이 서류심사, 형식적 심사를 해가지고 적어도 병한테 등기를 했으니까 이 등기는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우리가 믿고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것은 언제 나오느냐 그 말이죠. 먼저 이제 등기의 효력인데요. 우리가 등기를 하죠.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되냐? 우리가 등기는 종국 등기, 마지막으로 그냥 하는 등기죠. 최종적으로 하는 등기, 보전 등기가 있는데요. 종국 등기는 권리가 변동하죠. 여러분요, 등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유자가 갑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을로 바뀌죠. 그것을 권리가 변동한다. 그 다음에 대항한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계약은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죠. 을이 갑한테 1억 원을 빌려줬단 말이죠. 1억 원을요. 그럼 이건 채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을은 갑한테만 돈 1억 갚으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이 권리, 채권을요, 병한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병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하지 못하면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는 주장할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주장할 수 없다?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채권은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물권이라는 것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권이라는 것은 등기라고 하는 공시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누가 소유자라고 세상 누구에게나 다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공시제도다, 등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한 등기제도를 통해서 물권이라는 것은 뭐라 하냐? 대항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등기부에 만약에 을이 갑에게 전세금을 1억 원을 줬다고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집을 누군가가 살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사든지 간에 관계없이 나는요 전세금 1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나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자에게도 주장한다.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될게요. 효력이 있다. 알겠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대항력이다. 자, 순위가 확정되죠? 우리가 등기 보면 봐봐요. 등기는 뭐가 된다? 이렇게 우리 보통 등기 그러면 갑구하고 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이래서 이것을 무슨 번호 한다? 순위 번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병한테 팔죠? 그러면 이게 병은 3번의 순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위가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근데 순위를 할 때 어떻게 확정하냐? 동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같은 구다입니다. 같은 구다. 이건 갑구죠. 같은 구에서는 순위 번호로 따지죠. 순위 번호로. 별구는 뭐냐면 갑구하고 을구가 있죠. 을구에는요 1번 A가요 저당권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갑구는 소유권이고 을구는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갑구하고 을구가 누가 더 빠르냐 하는 것은 등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접수를 해요. 등기를 접수해요. 그 접수 번호라는 게 나와 등기부에. 그 접수 번호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주등기하고 부기등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주등기하고 부기등기를 한번 보면 이런 것이에요. 이제 이렇게 1번 이제 우리가 을구를 보는 거예요. 1번 이렇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이고 피담보 채권 돈은 1억을 빌려주고요. 2번요 을은 근저당이에요. 근저당권이고 이 사람은요 2억을 빌려주고요. 3번은요 병이에요. 전세권이에요. 전세금은요 3억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요. 그런데요 이 갑이라고 하는 이 1번 이 갑이요 이 1번의 것을 이 저당권은요 넘기고 싶어 다른 사람한테. 가만서 넘기면 그럼 몇 번인데요 여기요 이 갑이요 이것을요 A한테 넘기고 싶단 말이에요. 저당권을요. 그러면 자기가요 가만히 있으면 1번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넘기면은 3번 뒤닥에서 4번이 돼버리면 이걸 사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러면 이 1번을 그대로 넘기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요 1 이렇게 여기 1번하고 여기라고 똑같아. 이것을 뭐라 한다? 주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주등기 이렇게 이거를 뭐냐 독립등기죠. 독립적으로 순수 번호를 적고 있죠.
이것을 주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요 이렇게 줄 긋고 이라고 써. 이걸 뭐란다? 의라고 그래. 일 이렇게 일. 그래서 여기 다시 일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의의 일, 이것을 부기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우리가 이것을 가등기에서 한번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3의일 그러면 뭐예요? 3의일 그러면 이 사람 몇 번 등기라는 거야? 3번 등기라는 것이고 1의일 그러면 이것은 1번 등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은 3번 뒤에 있다 해서 4번이다 이게 아니고 몇 번을 따라가는 것이다? 주등기의 순위를 따라간다. 주등기의 순위를 따라간다. 그래서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소 회복 등기 하잖아요. 말소 회복 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한다고 그랬죠? 말소 당시 소유자.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하죠. 그래서 내가 3번의 등기가 있을 때 말소가 됐단 말이죠. 그럼 말소 당시 소유자는 2번이겠죠? 그러니까 2번한테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해서 그럼 내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본등기하고 가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가등기를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가등기가 있으면 1번요. 1번 이렇게 갑이 있죠. 자, 2번요. 을이요. 가등기 항상 아직 완전한 등기가 아니니까 가등기를 하죠. 그다음에 3번요. 여기에 병이 등기가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는 2월 1일이고 여기는 3월 1일이잖아요. 요즘 가등기는 이때의 등기는 나중에 본등기, 진짜 등기, 종국 등기를 하기 위해서 가라강선 미리 예비적으로 알겠죠? 등기해 놓은 것이다, 찜해 놓은 것이다 이 말이죠. 나중에 등기를 하기 위해서 찜을 해놨다. 몇 번은요? 2번을 찜해 놨다. 등기에서는 순위 번호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2번의 등기를 찜해 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요. 여기 병등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3월 1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무슨 등기를 한다? 여기 의리요 진짜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본등기를요. 언제? 10월 1일 날이요. 본등기하게 되면 이 사람은 여기서부터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요 본등기 하기 전까지는요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본등기 하기 전까지는 병이 소유자. 본등기 하게 되면은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본등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일권이니까 하나의 물건에는 소유자가 몇 명 있어야 돼? 한 명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2명이죠. 2명이면 어떻게 정하냐? 먼저 등기한 사람을 우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는 3월 1일이고 여기는 4월 1일이니까 순서로 봤을 때는 얘가 더 느린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순서를 정할 때는 순서는 가등기한 날짜를 가지고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등기를 순위를 보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위, 2번의 순위를 보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순위 보존적이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등기할 때부터 물권 변동 소유자가 되는 것이지만 이때요 순위는요 순위는 가등기한 때로 순위는 소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가 몇 번이냐 할 때 우리가 2번이 빨라요, 3번이 빨라요? 2번이 빠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죠. 본등기는 비록 10월 1일 늦게 했지만 순위가 몇 번으로 지금 찜을 해놨어. 예비해놔서 미리서 2번을 침발라놨죠. 찜했다 이 말이죠. 그걸 가등기라고 그래.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10월 1일에 등기했어도 이 병보다는 더 빨리 이 병은 3번이고 나는 2번이잖아요. 2번을 찜해놨잖아요. 그래서 내가 몇 번이 되는 것이다? 2번이 되고. 그래서 병 등기를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관이요. 본등기가 딱 들어오면 등기관이 병 등기를 이렇게 말소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뭐를 한다? 말소를 한다 이 말이죠. 말소한다 이렇게. 말소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로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만약 이 사람이 본등기 하기 전까지는요 이 사람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본등기를 해야 되겠죠? 본등기를 청구할 때는 갑한테 본등기를 해달라고 해야 돼요? 병한테 본등기를 해달라고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문제죠? 우리가 봤을 때는 병한테 해달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말고 이걸 뭐라고 해서 이걸 무슨 번호라고 했지? 무슨 번호라고 했어 내가? 순위번호라고 그랬죠. 순위번호. 그럼 순위번호란 말은 뭐예요? 1번 다음에 몇 번이에요? 2번 다음에는 3번이죠. 근데 이때 등기는 가등기, 거짓말 등기란 말이죠. 진짜 등기를 아직 했어 안 했어? 안 했단 말이죠. 그럼 진짜 등기를 하려면 2번이 진짜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럼 2번은 몇 번 다음에 2번이죠? 1번 다음에 2번이죠. 그래서 을이 여기서 무슨 등기를 한다? 본등기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한다. 병한테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누구에게 청구한다? 을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가등기는요
가등기, 본등기는 가등기 할 때 순위에 따른단 말이죠. 그런데 본등기 할 때부터 물권 변동, 본등기시부터 뭐가 나온다? 물권 변동이다. 아주 중요해. 물권 변동은 소유권이 변동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임차권 등기하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는 뭐예요? 임차권 등기.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 주택임차 보호법에 의하면 월세 살다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금 반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사 가면 큰일 나. 여기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집이 경매가 되면 돈을 못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를 하죠. 그러면 이 임차권 등기는 뭐냐? 봐. 2월 1일 내가 전입신고를 했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언제부터 우리는 대항력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해주냐? 그 다음날 0시부터 등기한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해줘.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보증금은요, 5월 1일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요. 만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안 줘요. 보증금을. 그럼 보증금을 안 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나가면 큰일 나. 돈 못 받는다고 그랬죠. 그럼 보증금 안 주면 어떡하냐? 여기서 임차권 등기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가야 돼.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를 해야 돼.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대항력. 등기했으니까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는 것이냐? 여기 보면 2월 2일 0시부터 이미 뭐가 생겼죠?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전입신고를 하면 등기한 것과 똑같이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안 주니까 임차권 등기를 했잖아요. 하고 내가 이사 갔잖아요. 그럼 나는 그러면 등기했다고 해서 오늘부터 대항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임차권 등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옛날에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했다. 아무것도 등기를 전입신고를 안 하고 있었어. 안 하고 있다가 등기했다. 그러면 오늘부터 대항력이 있는 것이지만 그 전에 이미 전입신고를 했다. 보통 99%는 전입신고를 하죠. 그럼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옛날에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대항력을 취득한 날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다? 2월 2일 0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부기등기는요. 부기등기의 선후에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식적 점유적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가 등기의 추정력. 그래서 우리가 등기를 하게 되면은 대항력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기의 추정력이 있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존등기는요. 순위 보존등. 아까 우리 가등기를 뭐를 보존한다고 했죠? 2번의 순위를 보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순위 보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집행 보존의 효력이 있다. 가처분 등기 같은 건요. 자, 등기의 추정력은 우리가 형식상 적법한 등기가 등기부의 등기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그 등기가 무효인 등기라고 생각을 해요? 유효인 등기라고 생각을 해요? 유효인 등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적법한 권리 상태를 공시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추정이란 말이 뭐야? 추정. 우리가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추정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봐. 여기서 1번 갑에 있어요. 2번 을로요. 지금 3번 병으로 등기가 돼 있어. 알겠죠? 그럼 이 병의 등기가 적법한 등기라고 추정이 되느냐 추정이 안 되느냐 이 말이죠. 병의 등기가 그건 추정이 된다. 그러면요 이를 다투는 상대방 상대방은 을이요 증명을 해야 돼요. 여기는요 등기 명의인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 명의인 병이요 증명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항상 이러면 추정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 추정이란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을 뜻하는 것이냐? 지금 갑에서 을로 을에서 벽으로 지금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등기가 유효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겠죠. 유효냐 아니냐 아시겠죠?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는 아무 말이 없으면 등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등기 아니기 때문에 병의 등기는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일단 본다. 그걸 추정한다고 하고 그렇지 않다. 추정하지 않는다고 그래.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추정된다. 그러면 추정된다 그러면 너는 유효야 이런 말이에요. 너는 유효다 이렇게 봐주니까 을이라는 사람이요 이 병 등기는 유효가 아닌데요 이렇게. 그래서 다투는 상대방이 증명을 해. 항상 추정이란 말이 있으면 만약에 추정되지 않는다. 너 등기는 적법하지 않는 것 같아. 무효인 것 같아. 이러죠? 그러면요 아니다. 나는 이 등기는 유효이다. 내가 증명을 해야 돼. 그래서 등기 명의인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추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첫 번째 증명을 누가 할 것인가. 추정된다 그러면 누가 한다? 다투는 상대방이.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한다? 내 자신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이제 학원에서 이제 시험을 본단 말이죠. 시험을 보면 학생들이 뭐냐면 시험은 내가 항상 잘 봤어.
근데 오늘은 내가 시험을 잘 못 봤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요, 나는요, 다른 사람이 뭐라냐? 저 사람은 90점 맞았을 거야. 이렇게. 90점 맞았을 거야? 그걸 추정한다고 그래. 90점 맞았을 거야? 알겠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 아니야, 얘 80점 맞았어. 이렇게. 이해됐나요? 내가 봤었는데 아까 80점이래. 이렇게. 그럼 또 어때요? 나는 90점 맞았는데 옆에서 뭐라고 그래? 저 사람이 90점 맞았어요. 저 사람 잘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고 그래? 뭐 저 사람 잘 봐. 저 사람 원래 실력 없잖아. 이렇게. 내가 발끈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 무슨 소리예요? 나 4개밖에 안 틀렸는데 90점인데.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된다 그러면은 너는 그렇게 보겠다 이 말이죠. 그럼 그걸 다투는 상대방이 증명을 하는 것이고,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증명하는, 내가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추정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결과 등기 사실의 진실성을 내가 추정된다 그러면 부인하는 자가 누구죠?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등기의 진실성을 부인하는 자, 상대방이 증명을 한다. 자, 우리요, 이 추정력은 법에는 없고 판례가 인정하고 있고요. 우리가 추정의 물적 범위는 만약에 우리가 갑에서 을로 등기돼 있죠? 그러면 누구를 소유자로 봐야 돼요? 을을 소유자로 봐야죠. 병을 소유자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등기 명의는 소유자로 추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미성년자가 있어요. 17살짜리가 있어요. 17살짜리가요, 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친권자가 아버지예요. 그런데 17살짜리가 아파트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7살짜리가 아버지하고 매매 계약을 해요. 매매 계약. 이 매매 계약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이해가 상반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17살짜리가 만약에 아버지하고 계약을 하면 아버지가 유리해요? 아들이 유리해요? 아버지가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버지하고 계약하면 아버지가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는 어떻게 되냐? 이러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에서 잘못된 것이 있죠. 그럼 무조건 이걸 이해상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무조건 아버지가 아들하고 계약을 못해요.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이때요, 이 미성년자를 위해서 법원의 특별 대리인의 선임을 요청해요. 선임을 요청을 해요. 특별 대리인. 그래서 이 특별 대리인이 아버지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요, 미성년자 앞으로 누군가가 증여를 해가지고 아파트가 하나 있잖아요. 그것을 엄마나 아버지가 가져가고 싶어. 그럼 무조건 못 가져가요. 이것은요, 법원에다가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아이의 엄마, 그 아이의 아빠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이해 상반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요, 어떻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미성년자한테서 친권자한테, 지금 무슨 말이죠? 아들에서 아버지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등기는 이미 이러한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본다, 밟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러한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적법하게 추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농지 이거는 그냥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사람이요, 나는 전 등기명이 지금 여기서 등기가요 어떻게 되냐? 1번 갑에서요 2번 을 앞으로 등기가 된 거예요. 갑에서 을 앞으로. 그런데요, 이 갑이 뭐라냐? 나는 너한테 등기해 준 적이 없는데 그래. 근데 우리 뭐라냐? 나는 갑노 대리인 병한테 등기 넘겨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해. 자기는 갑이라는 사람이 대리인한테 등기를 넘겨받았다고 그래. 그러면 그런 걸로 봐버려. 등기라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죠? 갑이 그럼 어떻게 해? 갑이 나는 얘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증명해.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추정한다는 말이 있으면은 내가 증명한다. 다투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다투는 상대방이 증명한단 말이죠. 그래서요, 이 갑의 대리인한테 등기를 받았다고 보면 갑이 을한테 뭐죠? 나는 걔한테 등기를 해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적법으로 가봐. 일단 적법으로 봐. 아시겠죠? 그러니까 갑이 그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여러분 등기 우리가 몇 번 얘기했죠?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1번 갑에서 2번 을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등기를 부적법 말소했어요. 부적법하게 말소를 했다 이 말이죠. 말소하게 되면 현재 소유자가 누구라고?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그럼요, 현재 소유자는 을이라고 그랬죠. 왜냐? 등기는 뭐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등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을 앞으로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을이 소유자다. 알겠죠? 또 하나는요, 누군가가요, 여기서 1번 지금 갑에서요, 2번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누군가가요 불법으로 병한테 등기를 이전했어. 알겠죠?
그래서 불법으로 이전했다 이 말이죠. 여기 불법으로 등기를 이전했죠. 이전하면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소유자. 소유자는 누구예요? 여전히 을이다 이 말이죠. 왜 을이 소유자다? 유소유자다. 등기는 뭐다? 효력.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 말이죠. 효력 발생 요건이다. 알겠죠? 이것을 효력 발생 요건. 그래서 여전히 소유자는 을이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등기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소유권이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거나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상대방한테 이전됐다 할지라도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죠. 그 원인 없이 말소가 되면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뭐가 된다?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환매특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럼 환매특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이죠. 자, 보시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죠. 갑이 을하고요. 그러면 갑이 을하고요. 이걸 5억짜리인데요. 2억 원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매매를 하는 거예요. 웃기죠. 그러고 나서 을한테 등기를 해주고요. 을한테 물건을 인도해줘. 인도. 그럼 을이 완전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5억짜리를요 2억 원에 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느냐? 갑은요 만약에 담보로 잡고 은행에다 돈을 빌리면 2억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를 안 내면 나중에 경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자를 내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갑이 을하고 2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알겠죠? 여기서 2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이 매매 대금에서는 이자가 나와 안 나와? 이자가 나오지 않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물건을 인도받았죠. 여기서 월세를 받는다. 과실이라고 그래요. 과실. 월세를 받아먹죠. 그러니까 월세를 받아먹는 대신에 이자를 안 만든 거죠. 이 두 개를 퉁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퉁치는 것을 뭐를 한다고 한다? 상계한다. 이렇게 퉁치는 걸 상계.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매도인은 뭘 한다? 아마죠. 채권자는 면제라고, 채무자는 뭐라고? 상계를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매매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몇 년 안에요? 5년 안에. 5년 안에요 다시 사오는 거예요. 5년 안에 다시 사와. 그래서 갑이요 을한테 팔고 나서 5년 안에 다시 사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팔고 다시 사온다. 그것을 환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팔고 다시 사오는 것. 몇 년 안에? 5년 안에. 그럼 우리가 5년 안에 내가 사오겠다. 다시 내가 5년 안에 사올게. 이것을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등기. 내가 5년 안에 다시 사올게. 등기를 해야 돼. 이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환매특약이 진정하게 성립했다고 추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환매특약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등기가 있으면 어떤 것이 있다고 뭐가 된다? 추정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저당권 하죠. 저당권은 왜 돼 있어요? 저당권은 종된 권리예요. 종된 권리고요. 피담보 채권이요 주된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돈을 빌려주는데 혹시나 돈 빌려간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될 것을 대비해서 담보를 잡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저당권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서 혹시 돈을 변제하지 못할까 봐 무서워서 담보를 잡는 거잖아요. 만약에 돈을 갚으면은 담보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채권이 있으면은 채권을 담보할 저당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빌린 돈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이 되어 있다는 것은 채권의 존재가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잘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일단 한번 들어놓으면 나중에 또 저당권 또 나오니까요. 그때 가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요. 자 1번 부동산 여기 봐봐. 우리가 이제 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등기는 누구에게나 추정돼 제3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내가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자 추정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등기 내용을 실리다 등기 내용을 실려있단 말은 등기부 을구에 보니까 을구에 보니까 저당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당권 채권이 1억을 빌리고 저당을 잡았다고 등기부 을구에 딱 나와 있어. 1억 빌리고 저당 잡았다. 아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 계약을 했죠. 근데 주인이 뭐라 했냐면 채권자가요 자기는 1억이 아니고 2억을 빌려줬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등기부에 보니까 얼마밖에 안 돼 있어. 등기가 1억밖에 안 됐죠. 나는 그 1억밖에 없는 줄 알고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이 무과실은 잘못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선이라는 말은 뭐라 했죠? 선이, 민법에서 선이는 착한 사람을 얘기한다, 뭐를 모르는 사람을 얘기한다, 뭔가를 모르면은 선이, 알고 있으면 뭐다? 악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모른다 이 말이죠. 우리가 등기 기록 이러면요,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할 때 등기부 보고해야 돼, 등기부 안 보고 계약을 해야 돼? 등기부를 보고해야 되겠죠? 그럼 등기부를 보고 계약한 것으로 봐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등기부를 보지 않았어. 그러면 잘못이 있어 없어? 그 사람은 잘못이 있죠. 그래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에요. 잘못이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등기된 부동산이죠. 방금 얘기했죠. 부동산은 반드시 뭘 한다? 등기를 하죠. 등기는 뭐가 있다?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추정력이라는 것은 뭐죠?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봐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점유의 추정이 뭐죠? 점유는 뭐냐면 동산이에요. 동산.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여기 이 물건 있죠. 이 물건을 등기할 수 있어요? 이거 뭐 누가 버리면 어떻게? 등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산, 이건 동산이죠. 동산은 이것이 누구 것이라고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잡고 있는 사람, 점유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지. 그 사람을 기준으로. 그래서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본등기란, 우리 아까 말했죠. 여기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죠. 가등기는 진짜 등기다, 가짜 등기다. 가짜 등기죠. 진짜 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예비적으로 하는 등기를 소유권 이전 가등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등기. 그럼 가등기는 진짜 등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떠한 법률 관계의 존재가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 자, 참고로 보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추정력이 있다는 말하고 추정력이 없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지 아까? 그럼 추정력이 있다. 그러면 뭐한다? 증명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등기가 돼 있는 등기 명인한테 있다. 다투는 상대방한테 있다. 다투는 상대방한테 있다 이 말이죠. 상대방한테. 추정력이 없다 그러면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등기 명의자에게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등기 명의인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죠. 자, 1번 등기 명의인이 원시 취득자가 아님이 증명되면, 그럼 우리가 보존 봐봐. 이런 봐. 자, 지금부터 우리가 등기는요 무슨 등기냐? 여기 건물을 신축하죠. 이걸 먼저 알아야 돼. 건물을 신축하죠. 이거 누구 거예요? 소유자가 누구예요? 알아 몰라? 모르죠. 모르니까 뭘 봐야 된다? 등기부를 봐야 돼. 등기부를 봤더니 등기가 누가 앞으로 되어 있다? 1번 갑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제일 처음에 하는 등기를 무슨 등기를 한다? 이것을 보존 등기라고 그래. 무슨 등기? 보존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되죠. 갑에서 을 앞으로 이렇게 이것을 뭐란다? 권리 변동적 효력이다. 권리가 변동되죠. 권리가 변동. 이것을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 그래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된 것은 이전 등기고, 처음에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이 건물은 아직 등기부가 없잖아요. 그럼 등기부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 새로 만들 때 처음에 하는 등기는 무슨 등기다? 보존 등기다. 그 보존 등기를 기초로 다시 내가 그 집을 사죠. 사면 내 앞으로 등기가 오겠죠. 그것을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우리는 등기는 또 뭐를 인정하지 않아요?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죠.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은, 만약에 갑의 등기가 무효면 어떻게 돼요? 갑의 등기만 무효가 돼요? 밑에 모든 등기가 다 무효가 돼요? 모든 등기가 다 무효가 된다. 왜? 우리나라는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에 있는 모든 등기가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단추를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죠? 그럼 밑에가 다 문제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등기는 누군가의 등기가 무효가 되죠. 그러면 모든 등기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는, 만약에 이 등기는 추정력이 아주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요, 이 등기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해야 돼. 그런데 이 등기가 유효잖아요. 유효가지고 이제 이 등기로부터 이제 을 앞으로 등기가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등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계약서가 있어야 되겠죠? 계약서가 있고, 그 다음에 뭐를 밟아야 돼요? 등기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될 때는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등기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가
계약이라는 거 뭐냐? 계약. 계약이라는 것을 이것을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약은 원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원인 행위가 있어야 된다. 원인 행위, 원인 행위가 있어야 된다. 알겠죠? 등기 원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 등기 원인, 원인이란 말은 계약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계속 얘기할 때, 자 이제 이거 보시면 먼저 우리가 무슨 등기가 있다? 보존 등기가 있고 무슨 등기가 있어? 이전 등기가 있다. 보존 등기는 누군가가 딱 손대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봐버려.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약해. 그런데 이전 등기는요, 갑의 등기를 기초적으로 등기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등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계약서나 등기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다. 그럼 무조건 의뢰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을 해. 적법한 것으로 추정한단 말은 의뢰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봐버린다 이 말이죠. 그럼 의뢰 등기가 적법하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나는 을한테 등기를 해준 적이 없다. 이것을 증명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추정된다. 그러면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이 증명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그럼 보존 등기는요. 먼저 딱 이렇게 그러면 세 가지를 딱 봐. 이 세 가지. 이걸 딱 암기해야 돼. 이 세 가지를. 아시겠죠? 보존 등기는. 자, 보면 자, 등기 명의자. 등기를 한 사람이 자기가 신청한 것이 아니래. 아니 우리가요 처음에 신청한 사람이 하는 등기를 무슨 등기를 한다? 보존 등기를 한다겠죠. 그런데 보존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는데 을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신청 안 했대. 그럼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이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러면 사정을 받았단 말은 조사해서 조사해서 소유자로 정했다. 소유자로 정했다 이 말이에요. 조사해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의외로 있잖아요. 주인 없는 땅들이 가끔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땅이 누구 것인지 국가가 먼저 조사해서 그 땅의 소유자는 갑이다. 그 땅의 소유자는 을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사정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사정받은 사람은요, 누구냐면 A인데요.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명의인이 사정받은 것이 아니다.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다.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는요. 여기 지금 등기가 봐봐요. 이걸 신축한 사람은 누구냐? 신축한 사람은 갑인데요. 등기는 A 앞으로 돼 있는 거예요. A 앞으로. 신축은 분명히 갑이 했는데 그럼 A한테 물어봐줘. 야, 너가 등기돼 있어? 이렇게. 너가 왜 1번이야? 이렇게. 너는 2번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랬더니 A가 뭐라냐? 내가 갑한테 사가지고 내가 등기했어. 이렇게. 내가 갑한테 샀어. 이렇게 얘기해.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갑이 뭐라 갑한테 가서 물어봤지. 야, 갑 너 A한테 팔았니? 갑이 난 판 적 없는데. 전 소유자 갑이 양도 매도 사실을 부인해. 나는 판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 앞으로 A 앞으로 등기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럼 등기가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추정력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다시 우리가 이제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보존 등기라고 말이 했죠. 보존 등기란 말이 되어 있죠. 보존 등기란 말이 이게 키워드라고. 보존 등기란 말이 딱 있고 난 다음에 세 가지. 신축한 것이 아니다. 사정받은 것이 아니다. 양도 사실을 부인한다. 시작. 신축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사정받은 것이 아니다. 양도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면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전 등기 봐봐. 여기 봐봐.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죠? 등기가요? 1번 등기가 무슨 등기죠? 1번 등기가 무슨 등기예요? 보존 등기죠. 보존. 자, 2번하고 여기 3번으로 가죠. 무슨 등기예요? 이전 등기죠. 그럼 여기서 보존해서 이전 등기 이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방금 뭐가 있어야 돼? 계약서. 또 뭐를 밟아야 돼? 등기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등기 절차. 계약서 등기 절차가 있어야 되죠. 그럼 이건 우리가 보면 되죠. 계약서나 등기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만약에 계약서나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면 이전 등기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무조건 보는 게 아니에요. 방금 앞에서는 뭘 봤죠? 보존 등기는 뭐 신청한 것이 아니다. 사정받은 것이 아니다. 양도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면 그것은 추정력이 없다겠죠. 그런데 이전 등기는 봐봐. 이전 등기는 일단 두 가지.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딱 이 두 가지.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딱 두 가지.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두 가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경우 알겠죠?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봐봐. 만약 여기 무슨 느낌을 봐야 돼요? 여기 무슨 느낌? 이전 등기란 말이 되겠죠? 알겠죠? 사정이 있으면 증명된다. 이전 등기란 말이 있으면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어. 두 가지가 바로 뭐냐? 여러분 전수의 사망후란 말이에요. 사자명이 사자. 죽은 사람은 사자라 그래. 죽을 사자를 써서. 사망 후에 등기가 됐다. 허무인은 여러분요. 이 세상에 없는 거짓말, 가공의 인물이에요. 알겠죠? 아무도 없는데 김개똥이 이렇게 집을 지어가 말을 정해서 나는 개똥이한테 등기를 받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말이 돼 안 돼? 그럼 개똥이가 누군가 봤더니 없어. 그런 사람이 없어. 그걸 허무인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망 후에 또는 가공의 인물,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받았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전 등기는 이 네 가지가 중요해. 네 가지가. 알겠죠? 물론 다른 것도 있어. 근데 이전 등기는 네 가지가 중요해.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두 번째,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 다음에 사망 후에 또는 허무인,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봐봐. 우리는요, 일물일권이라고 그랬죠? 일물일권주의예요. 하나의 물건에는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만 있어야 돼. 소유자가 한 명이어야 돼. 근데 여기 봐. 땅은요, 하나예요. 근데 여기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이렇게요. 이렇게 지분으로 돼 있어요. 부부가 공동으로 공유하죠? 그러면 공유하면 뭐다? 2분의 1씩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기도 2분의 1이고 여기도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소유자가 지금 몇 명처럼 보여요? 두 명. 물건은 몇 개인데 땅은 하나인데 소유자는 몇 명? 두 명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분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떡하냐? 이 두 개를 더해야 돼요.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얼마예요? 4분의 2.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한 개의 소유권이다 이 말이죠. 한 개의 소유권. 이 한 개의 소유권은 한 개밖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지분이라는데 지분을 다 합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봐봐요. 여기는 분자가 분모를 초과한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런 봐봐요. 2분의 3을 얘기하는 거예요? 3분의 2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자가 분모를 초과해. 2분의 3을 얘기해? 3분의 1을 얘기해? 애매하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모르면은 내일 아침에 9시에 노란 차를 한번 타고 갔다 오면 알려줘. 알겠죠? 그래서 여기 3번은 뭐다? 3번이 분자죠. 분자. 알겠죠? 2번이 뭐다? 분모죠. 분모 이렇게. 그러면 2번에 3이면은 소유권이 얼마가 돼? 1점 얼마가 되죠? 소유권이 1이 넘어버리잖아요. 소유권이 1이 넘어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소유권은 반드시 몇 개가 돼야 되는데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분자가 분모를 초과한다는 것은 1이 넘었다 이 말이죠. 소유권이 한 개가 더 된다 이 말이죠. 하나의 물건의 소유권이 몇 개인데 한 개 내로 이렇게 몇 개다? 한 개가 더 넘죠. 한 개 반이 돼버리죠.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무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무허가 건물은 소유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런데 우리가요. 왜 그러면 강공사에 있어요. 남항주시청에서 무허가 건축물 대장을 만드는가? 아니 이 건물이 무허가면 무허가 건물이 누구 건지 알아야, 갑이면 갑이란 거 알아야 갑한테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고, 철거 안 하면 과징금도 또 부과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지 알아야지 부과하죠. 그러니까 이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그 사람이 건물주로 등재가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해서 그 사람이 그 건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법에서 소유자로 인정이 되는 것은 등기부에 등기가 돼 있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무허가니까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등기부에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되어 있죠. 내 말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건물주로 등록을 하는 것은, 등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사람한테 건물을 무허가니까 철거하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과징금 처분도 하기 위해서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사람한테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증명책임이죠. 증명책 아까 말했죠. 추정력이 봉멸된단 말은, 봉멸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추정력이 깨어지는 경우 이 말은 깨어진다 이 말이에요. 추정력이 깨어진다. 그럼 추정력이 깨어지면은 누가, 아까 추정력이 없다 이 말이죠. 아까 추정력이 없으면 누가 증명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등기 명의자. 내가 하죠. 등기 명의자. 그래서 증명책임이 깨어지니까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등기 명의자, 내가 증명을 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전 등기죠? 그러면 이전 등기를 봐봐요. 추정력, 인정력, 이것 빼고는 다 추정력에서 봐봐. 다 먼저 써놓고 얘기할게요. 봐봐. 자, 여기요. 먼저 보면, 뭐라 말하면 등기 원인. 아까 내가 말했죠. 등기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계약이죠, 계약. 계약이죠? 계약을 다소 다르게 주장을 해. 이게 뭐냐? 아니, 등기부에는 매매를 했다고 해서 등기가 돼 있는데요. 이 사람은 뭐라 하냐? 나는 증여를 했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매매든 증여든 계약서가 있다는 말은 보존 등기예요, 이전 등기예요? 이전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거잖아요. 보존 등기는 처음으로 등기하기 때문에 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계약서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등기 원인을 다소 뭐 어떻게 주장했다? 다르게 주장을 했다, 이 말이죠. 다소 다르게. 알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봉멸되지 아니한다, 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이 사람이 등기부상 기재된 원인이, 등기부상 기재된 원인은 매매란 말이죠. 매매인데 이 사람 뭐를 했다고 한다? 다른 원인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 말이죠.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 이 말이죠.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등기니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여기서 우리가요, 여기 두 개를 봐봐. 이 두 개에서 여러분요, 이전 등기란 말이 지금 나왔어, 안 나왔어? 이전 등기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없어도 이거 이 두 가지는 이전 등기인 거예요. 왜요? 내가 처음으로 하는 등기는 계약서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자, 혼자 하니까. 그런데 이전 등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계약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원인이란 말이 나왔다는 말은 바로 계약이란 말이고, 계약이란 말이 나왔다는 것은 무슨 등기를 의미한다? 이전 등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지분 이전 등기죠. 지분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죠. 그러면 이 봐봐, 지분 이전 등기죠. 지분이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전 등기예요. 그럼 이전 등기란 말이 딱 나오죠. 그럼 이렇게 보면 돼. 네 가지, 아까 네 가지가 뭐 말하고 그랬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또는 사자명의 죽은 사람, 허무인, 가공인물, 이런 것, 이 네 가지의 경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고, 나머지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추정력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요, 지분 이전 등기가 있다? 그러면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보통은 어떻게 한다? 땅이라든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토지에는 토지 대장이 있고 건물에는 건축물 대장이 있단 말이죠. 내가 만약에 건물을 신축하죠. 그럼 신축하면 먼저 건축물 대장을 먼저 만들어.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 건물을 준공 허가를,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이 누구다? 갑이다. 그럼 갑이라고 써. 그래도 소유자다. 그럼 갑이라고 써가지고 이 대장을 가지고 다시 등기소에다 보내. 그럼 등기소에서는 그 대장을 보고, 갑이 소유자로 돼 있었죠? 갑이 건축 허가를 받은 명의이죠? 그러면 갑 이름으로 등기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등기소에다 보내서 등기부를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토지 대장의 소유자로 등재가 되어 있어. 소유자로. 그러면 그 사람을 뭐로 본다? 소유자로 보고 등기부에다가 기록을 한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의 토지로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이런 멸실회복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말이 다르죠. 지금 무슨 비교하대, 비교하면 멸실회복 등기, 멸실회복. 회복 등기가 있고요. 말소 회복 등기가 있죠. 말소 회복 등기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멸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종이 등기, 옛날에 종이 등기부죠. 옛날엔 종이 등기부였거든요. 종이 등기부가 화재로 불타버렸다, 이 말이죠. 그럼 등기가 옛날에, 지금은 전산 등기죠. 인터넷으로. 그 옛날에 종이 등기부였어. 그럼 옛날에 종이 등기부는 어떻게 돼요? 불타버리면 어떻게 돼?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다시 만들려면 등기관이 이만큼 큰 바인더로 까맣게 되는 것이 수천 권이 이렇게 등기소에, 이렇게 이런 등기소에는 수천 권이 있는데 그걸 등기관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등기부가 화재로 멸실이 되면 이 멸실 등기를 다시 만드는 것을 멸실회복 등기라고 해요. 그럼 다시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관이 이 건물의 등기가 처음에 누가 소유자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모르고 만들 거 아니에요. 모르고 만드니까 자기가 조사할 때까지 조사했는데 더 이상은 모르겠어. 더 이상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주변에 물어보니까 갑이 소유자네. 그러면 한다, 접수 연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한다? 불명. 나 모르겠다.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소유자는 을이다, 이렇게 등기하는 것을 멸실회복 등기라고. 그러니까 멸실회복 등기는 종이 등기부가 불타버리고 없으니까 그 등기가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가고 이걸 과정을 안다, 모른다?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알 수가 없다, 불명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지금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불명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면 그 등기도 그래도 적법으로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멸시를복하고 말소복은 다르죠. 말소복은 뭐요?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말소복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전 등기 암기해야 되겠죠? 자, 이전 등기에 추정력이 없는 것 4가지. 가장 중요한 것 2가지.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누구로부터 등기가 넘겨받았다? 사자, 죽은 사람, 또는 가공의 인물, 허무인, 이런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봐봐요. 우리가 여러분 혹시 10년에서 한 15년 주기로요, 어떻게 하냐? 여기 지금 갑에서 울릉 을이 팔았어. 갑이 을한테 팔았어. 을이 땅을 샀는데 20년 전에요. 등기를 해야지 하다가 시기를 놓쳤어. 그런데 갑이요, 서울로 이사 간 거예요. 서울로 이사 간 건데 그 다음부터 마을 사람들하고 연락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사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을이 이제 등기는 못하죠. 20년 전에 땅을 샀는데. 그럼 어떻게 한다? 10년이나 한 15년 주기로 해서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그래서 그 법에서 뭐라 하냐? 예를 들어서 뭐 80년도 이전에 땅을 샀거나 상속을 받았는데 아직 등기를 못 하신 분들은 그냥 정해진 게, 우리는 이번에는 2년이었어. 2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의 시간을 정해서 신고해라. 이렇게 국가에다가. 그럼 국가가 조사를 한번 해봐가지고 그것이 맞으면 등기해 줄게 이 말이에요. 그걸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요. 그럼 이 특별조치법이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정말로 갑이 을한테 산지를 국가는 알아 몰라? 모르죠. 모르니까 그 제일 많이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땅에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죠. 그리고 이 주민들한테 먼저 뭘 한다? 보증서를 먼저 받아야 돼. 보증서. 알겠죠? 그래서 3명 이상 보증서를 받아야 돼. 그걸 보증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남양주시청에 가. 남양주시청을 받는다. 소관청이라고 그래. 이 소관청에 가서 확인서를 받아. 확인서. 소관청에서 확인서를 받아. 확인서. 그래서 보증서하고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간다? 등기소로 가. 등기소.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는 거예요. 보증서하고 확인서를 받아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특별조치법이라는 등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돼요? 국가가 특별하게 법을 만들어서 등기를 했잖아요. 특별하게 법을 만들어서 등기하고 난 다음에 국가가 뭐라고 얘기해? 나는 너 모르겠다. 너 등기는 무효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 특별조치법이란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뭐 본다? 여기 보증서하고 확인서. 보증서나 확인서가 유효인지 아닌지를 막 깨지는 거 봐봐.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든가 위조가 됐다? 그러면 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만 딱 보는 거예요. 보증서, 확인서가 제일 중요하죠? 그럼 보증서나 확인서가 없다? 그러면 무조건 보존 등기죠?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 등기죠? 필요 없어. 무조건 추정력이 있어. 알겠죠? 따지지 마. 그럼 얘기 한번 봐봐요. 이 2가지는 또 뭐냐? 이 2가지는 예전에는요, 특별조치법 그러면은 이 2가지만, 이 1가지 보증서하고 확인서 이것만 알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요, 뭐가 나왔냐? 여러분 봐봐. 여러분 내가 뭐라고 그랬죠? 등기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 사람의 등기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다. 이렇게 했죠? 무효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뒤도 무효라고 했죠? 무조건. 우리나라는 등기는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봐봐. 여기요, 이전 등기도 뭐든 그런 게 없어. 등기가 무효다 이 말이죠. 등기가 무효인데 이렇게 여기요, 2번째는요 보존이죠. 보존 등기가 여기요 무효인 보존 등기. 여기요 이전 등기가 무효다 이 말이죠. 보존 등기가 무효다 이 말이죠. 이런 무효인 등기로부터는 특별조치법이고 뭐고 떠나가지고 등기를 이전받으면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요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이다. 보존 등기가 무효인 보존 등기 무효이다.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해서는 특별조치법이고 뭐가 필요 없어. 무조건 그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왜요? 등기는 뭘 인정하지 않는다?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앞에 등기가 무효이다, 보존 등기가 무효이다, 이전 등기가 무효이다, 그 다음에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등기는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봐봐요. 책은 우리가요 2020년 10월 20날 2020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특별조치법을 만들었어. 그래서 몇 년 동안요 2020년 2월 3일까지 알겠죠? 한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한정해서 알겠죠? 이때까지만. 그래서 2022년 올해죠 2월 3일까지만 이것을 운영을 했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이게 이제 다시 또 이제 법을 만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들은 등기를 못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등기를 못하고 몇 년 동안 있는데 나한테 땅을 판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등기를 가져오려면 여러분 앞으로 한 2, 3년을 또 기다려야 돼. 그때 기다리면 또 이런 특별조치법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를 하면은 쉽게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땅 판 사람이 어디로 이사 갔는지 몰라도 등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해요. 자, 이제 여러분 혼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여러분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